네, 앞으로는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또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의 기술 패권을 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첨단 기술에는 반도체가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이 적극적인 기술 보조금, 세금 혜택, 그다음에 부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이 전 세계 반도체 회사, 특히 TSMC나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이런 회사들을 이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자국의 이제 팹 시설을 어, 뒤토록 만드는 것이요. 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2027년까지 파운드리 캐패시터 마켓이 어떻게 변하는지 예, 자료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파운드리 회사의 단연 1등은 TSMC입니다. 자, 텍포스 코퍼레이션에서 음, 낸 자료에 의하면 2024년 기준으로 타이완 이 TSMC가 글로벌 세미컨덕터 파운드리의 캐패시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포함해서 대략 마켓 쉐어가 자그마치 60% 이상이 됩니다. 66% 정도 되는 것처럼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한 파운드리에서 어, 어, 전체에서 11% 정도,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10% 정도 되고 중국이 9% 정도 됩니다. 자, 우리가 세마이컨덕터 회사 하면 어떻게 여러분 기억을 하나요? 세마이컨덕터는 처음에는 이 모든 시설, 설계와 제조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종합 반도체 회사로 출발했습니다. 우리 종합 반도체 회사를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해가지고 IDM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회사들은 설계, 제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한국에는 삼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메모리지만 메모리 관련된 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극히 작지만 아주 동부 하이텍이라든가 근데 동부 하이텍은 일부 어드밴스드 공전 이미 어, 파운드리로 전향해서 다른 회사, 팹리스로 전향해서 다른 회사를 쓰죠. 그다음에 매그나도 있기는 한데 워낙 적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해서 미국은 TI는 종합 반도체로 출발했다가 이제 어드밴스드 공정 개발하는 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TI도 이제 파운드를 씁니다. 그죠? 인텔도 복잡해요. 인텔도 여기 보는 것처럼 TSMC 공정에 인텔이 상당한 고객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어드밴스드 공정에 자기 팹 시설도 있고 또 이제 이 종합 반도체로 힘드니까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중에서 파운드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파운드리 투자를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회사이지만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기도 자기 팹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면 이제 대표적으로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여기를 포함해서 또 팹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종합 반도체들이 좀 있기는 하지요. 자, 이런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종합 반도체인데 이제 기술을 전담해서 투자하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점점점 이제 제조, 공정 개발을 전담하는 회사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계만 가지고 있는 회사를 팬니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제조를 전담으로 해주는 회사들이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자, 팬니스는 이제 AI 시대에 이제 그 질주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있어요. 데이터 프로세싱의 마켓 쉐어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작은 벤처들이 AI 프로세서를 개발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특성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이런
엔비디아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이제 퀄컴도 전적으로 팹리스 회사가 되겠습니다. 야, 보면 여기 TSMC의 그 2024년 1월 달에 나온 이 데이터를 보면 이게 아마 2023년 결과겠죠. 예, 이게 퀄컴이 어드밴스의 대략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패배 전체 퍼센트지에 애플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죠. 애플이 23%, 애플의 모든 자체 개발해서 쓰는데 거기에 어, 제조는 TSMC에서 합니다. AMD도 이 AMD 그러니까 인텔의 시장을 자꾸 잠식하고 있는 것이죠. AMD도 상당히 쓰고 있고요. 브라더컴도 네, 상당히 많이 쓰고 엔비디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만 회사인 미디어텍 이게 팹리스인데 미디어텍도 굉장히 큰 회사가 됐습니다. 인텔 이렇게 되고요. 다른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자, 팹리스는 이제 퀄컴, 애플은 자체 디바이스 외부에 파는 건 아니고 자체의 예, 그 애플 폰, 그죠? 아이폰, 그다음에 애플 맥 이런 전체의 자기 시스템에 이 자기들이 개발해서 씁니다. 미디어텍이요. 그 브라더컴 있고 AMD 있고 뭐 다른 조그마한 팹리스들이 많지요. 우리나라도 팹리스 있긴 있는데 아, 워낙 마켓 시ェ어가 적기 때문에 여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파운드리는 이제 TSMC 단연 2024년 기후 마켓 시ェ어 60% 이상을 가지고 있고 삼성이 어, 뭐 뒤를 따라가고 있지만 상당히 이제 TSMC하고는 격차가 많습니다. 캐파에서도 격차가 나고 기술도 서로 이렇게 하지만 양산 기술 이런 거에서는 TSMC 좀 못 미치는 건 같습니다. 인텔도 나오는데 이게 인텔이 기술은 좋지만 파운드리에는 기술뿐만 아니라 고객 대응하는 거 포함해서 모든 게 포함되거든요. TSMC가 그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다 TSMC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위협이 있지만 그래도 TSMC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가 싱가포르 본사로 해서 미국에 공장은 미국에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죠. 글로벌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UMC, SMIC 중국 업체들이 이제 있는 거죠. 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있어서 특히 이제 공부하고 회사를 들어가려는 분들은 어, 그 이런 쪽에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파운드리 얘기할 거니까 파운드리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나 앞에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제조, 설계 인바이러먼트, IP 모든 걸 다 제공을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파운드리에서 직무는 상당히 많습니다. 직무를 다 나누면 그렇지만 중요한 거를 한번 보면 어드밴스 테크놀로지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그 디바이스를 이제 트랜스 전체를 인트그레이션하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디바이스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한다면 전자공학뿐만 아니라 전자공학 이외에 이제 화학하신 분, 재료하신 분 모든 사람들이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이제 거기에 대한 프로세스 테크놀로지를 디벨롭먼트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 공정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공정을 이제 제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제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제조에 이 제조 공정을 어떻게 잘 개발해서 제조하면서 나오는 수율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이제 그 돈을 벌고 안 벌고의 차이입니다. 그죠? 최근에 이제 보도 자료를 보면 이제 우리 그 HBM 하이 밴디스 메모리를 잘하는 선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하이닉스 이제 임원이 발표하는 거 보니까 발표할 때 보니까는 자기네 HBM 수율이 80% 육박한다. 이건 자신감이거든요. 그러면 100개를 만들면 80개가 양품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매니팩처링하기위해서 설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장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 장비를 어떻게 운영하고 그다음에 장비를 그 관리하냐에 따라서 이
주어진 프로세스나 이런 곳에서 일들을 낼 수 있는 이 중요한 엔지니어들입니다. 이제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이제 운영을 보통 이제 그 고등학교 공고나 이런 나오신 분들이 했습니다. 전문대 나오신 분들이나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수요일 차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벤치마킹을 해보 인텔이나 TSMC를 벤치마킹 해보니까 여기에 어 우리 가방끈이 길다는 박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대학교 출신들이 다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국에도 설비에 최근부터 이제 대조를 뽑기 시작한 겁니다. 옛날에는 대부분이 다 운영은 이제 설비 운영자들이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겨서 도와주는 건 장비업체에서 했다고요. 그러니까는 일도 그를 끌어올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다 대졸 출신들을 뽑습니다. 물론 이제 어, 운영하는 일부는 이제 전문대나 이런 분들도 뽑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드밴스 테크닉 패키징입니다. 패키지가 한 디바이스만 넣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디바이스를 이제 칩릿으로 연결하든가 또 스택으로 쌓든가 해서 이 패키징 기술이 예술이 됩니다. 아주 고급진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한 전공한 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이, 그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파운드리에는 이 제조뿐만 아니라 그 제조 주위에 이제 어, 그 각 회사들이 이렇게 에코시스템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갖춰지는 게 그게 TSMC가 막강한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자체 회사에서 이 각 회사들이 이 디바이스 필요한 IP들을 개발하는 것이죠. 또 자체에서도 개발을 합니다. 운영을 해야 되고 하니까 IP 개발하는 사람들, 즉 들으면 디지털 IP 개발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아날로그 IP 개발하는 설계하는 분들, 그다음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맞나요? 철저 예. 예. 요 개발하신 분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는 회로 하신 분들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많은 거를 꾸밀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인바이러먼트 다 IP도 제공되고 모든 게 테크놀로지 다 PDK 다 돼 있으면 그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즉 팹리스 엔지니어들이 그걸 가지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그걸 백엔드 하시는 회사들에서 백엔드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 환경을 만들어 환경을 만드는 팀도 상당히 많습니다. EDA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PDK, 프로세스 디자인 킷을 만드는 사람들, 백엔드 디자인 인바이러먼트를 이제 셋업하는 사람들 이게 상당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이게 얼마나 잘 됐느냐에 따라서 어, 그 팬리스 회사들이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신다면 이 파운드리에 들어가면 다양한 직군에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공부하시면 도전을 할 그, 네, 필요한 기술들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지원하고 거기에서 성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텍포스 코퍼레이션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이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지금은 이제 3나노가 주양 3나노, 5나노죠. 이제 뭐 그래서 기본 베이직을 만들면 그 베이직에 따라서 이제 여러 3나노도 여러 거로 나뉩니다. 그다음에 5나노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2나노, 뭐 1.5나 뭐 이런 1.6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보면 이 텍포스에서 나름대로 정리한 자료를 보면 이제 그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어드밴스 테크놀로지가 현재 2024년 기준 현재 기준으로 해서의 마켓 쉐어가 지정학적으로 또는 투자에 이끄는 그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타이완이나 코리아 우리죠 한국에서 얘는 좀
현재보다는 좀 줄고 미국에서 증가한다. 미국에서 생산 시설이 증가한다. 이런 겁니다. 캐파시티가. 그만큼 미국 정부가 적극적이라는 거죠. 그냥 인센티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고 그래서 신문 기사에 보면 TSMC 얼마 받았다, 삼성도 얼마 받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최근에 뭐 반도체가 민생이다 이런 말도 있어 뭐 보조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그건 실행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또 이제 그 팹 시설이 이제 그 반도체 벨트에서 용인에 뭐 클러스터를 만든다 그러는데 거기에 과연 그렇게 하기 위한 시설이 되느냐 전기 시설은 가능한가 용수는 가능한가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서 공사를 삽을 뜰 수 있나 그게 시간을 끌게 되면 이제 자꾸 미국이나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TSMC에서 보면 일본에도 팹 만들고 유럽 애들 만들고 미국 애들 만들고 왜 대만은 이제 중국이 자꾸 어, 위협을 하고 오니까 그 이제 다른 쪽으로 자꾸 옮기는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전체 오버롤 파운드리 캐패시티를 보면 당연한 게 타이완이 TSMC겠죠? TSMC가 당연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이나죠. 차이나가 캐패시티가 상당히 많아요. 미국 뭐 미국에 있고 한국에 이제 뭐 10% 저 2024년 기준으로 한 12% 그죠? 아, 그다음에 2027년 한 3년 후에는 뭐 10%로 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US는 7% 정도 1% 늘어나죠? 어드밴스드만 보면 더 늘어납니다. 어드밴스드만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은 이제 당연히 자국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전체 기존 거 플러스 어드밴스 테크놀로지 관점에서 캐패시티가 증가하는 걸로 돼 있죠. 타이완은 이제 좀 줄죠. 어드밴스는 많이 줍니다. 자,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핀팻 기능이죠. 뭐 16나노, 14나노 포함해서 그 이하 이죠? 10나노, 5나노 뭐 이런 어드밴스드 공정을 보면 2024년 타이완은 66%인데 2027년 가면 한 10% 정도 주는 것처럼 나와요. 그죠? 예, 그 얘기는 TSMC가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시설을 제조 시설을 많이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한국도 보면 11%인데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예요. 11%인데 8%로 줄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에 더 이상 그 공장 짓는 것보다 미국이나 이런 데 짓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예, 비국 이런 외국에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미국은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정부가 제공하고 이제 하기 때문에 현재 어드밴스 테크놀로지 기준으로 2024년 한 10%에서 2027년은 10% 이상이 증가합니다. 22% 증가하는 거예요. 자펜도 이제 없었는데 펩시스 없었는데 TSMC 세우면서 늘어난 겁니다. 늘어난 거예요. 이게 TSMC가 세워서 늘어난 차이나는 어, 줄죠. 어드밴스 테크놀로지는 줄어요. 자꾸 규제가 들어가고 이제 뭐 하기 때문에 좀 줍니다. 예, 다른 전체에서 100%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 성숙된 거, 올드 공정들이요. 올드 공정들 이런 거 보면 어, 뭐 현재 타이완은 이제 어드밴스로 가기 때문에 좀 마켓이 줄죠. 차이나는 증가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어드밴스드는 짓는 거는 장비 규제나 이런 것들이 심하니까 이 기존에 갖고 있던 거 생산할 수 있는 거 그걸로 기존 장비나 이런 것들로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차이나가 자꾸 포션이 늘어나는 거죠. US는 줄어요. 그죠? 대신에 어드밴스 테크놀로지가 증가합니다. 한국도 줄어요. 그죠? 한국도 줄어요. 뭐 8인치 가지고 있는 회사가 삼성 한라인인가 한라인 정도. 그다음에 그다음에 동부, 매그나 이런 걸 가지고 있죠. 일본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죠? 일본은 더 이상
이 기존 건 투자를 안 해요. 물론 반도체 TSMC가 이제 어드밴스드 공정을 이렇게 지어서 늘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미국이 상당히 증가한다. 10%에서 22%로 증가한다. 예, 우리나 뭐 보도에 따르는 것처럼 TSMC도 막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지만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상당히 투자합니다. 그 투자가 한국에 오는 게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깥으로 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얘는 예, 대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 뭘로 봐야 되냐면 나라의 기술 패권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이제 하이닉스가 아, 용인 내 반도체 클러스터를 잘 준비하고 했다 그러면 용인 지역은 또 나아가서 대한민국은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역은 굉장히 발전할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예들이 평택이나 동탄을 보시면 됩니다. 그 도시들이 다 예를 들어 동탄은 삼성 때문에 많이 증가한 그 급속히 발전한 거고요. 평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용인에 만약에 하이닉스 잘 운영해서 된다고 그러면 지역도 발전할 거고 또 그만큼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나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간단하게 Tech Force Corporation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파운드리에서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자료들이 나오면 간단하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